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일단 3% 정도 떨어져서 마감이 됐죠. 뭐 투자주의가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때문에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가격은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쵸. 이 고가의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건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등락은 있지만 가격은 그쵸.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은 무조건 선반영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제가 지금 강세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지만 그 바이오 종목군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느냐? 자, 첫 번째 바이넥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ST팜,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요렇게입니다. 자, 요걸 보시면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특이한 점은 모두 다 다른 일을 합니다. 그쵸? 바이오 섹터에 속해 있긴 하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 있죠. 근데 모두 다 하는 일 자체는 다 달라요. 근데 시세가 동일하게 나온다? 그럼 어떤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증시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죠? 오늘 새벽에 마감된, 그쵸? 지금 금요일이니까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정적인 단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파월도 직접 나와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증시는 뭐가 나왔습니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왜 하락이 나왔을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고 나니까 그동안 올랐었던 부분에서 인하했을 때 올라가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시적인 조정이고, 근데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어딜까요? 돈이 꾸준하게 필요한 바이오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꾸준하게 가격을 봤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그쵸? 이런 상황 자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실전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가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자, 에브리 보신데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고가를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47%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저는 바이넥스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 주 한 초반 정도 월화수 중에는 아마 신규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은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볼게요. 자, 일단 알테오젠. 자, 여기 밑에 있는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보면 어떻습니까? 매수, 그쵸? 33%, 18%, 14% 매수 매도가 완료된 수익률입니다. 자, 실제 제가 전체 구간을 다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즉 고가를 잡으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수익이 나는 거고, 저가를 내가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먼저 반영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즉 시세 구간이 발생한다는 거고, 주식시장이 선반영한다는 논리에 근거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른 바이오 종목군 한번 보시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인데 여기 HLB를 보면 제가 매수매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이쪽 구간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매매 안 했습니다. 왜? 고가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보면 21%, 뭐 중간에 손절도 한번 있지만 4% 수익, 13, 18, 더 내려보면 31% 이런 정도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역시나 저가를 잡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빼놓을 수 없겠죠. 반도체도 보면 여기 옆에 태성하고 YC가 있는데 태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그쵸?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했을 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가 진행되었을 때 가능한 거니까
진짜 주식시장에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을 봤을 때는 보유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가치주 이런 거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가격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즉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그쵸?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넥스의 실시간 타점, 그쵸? 여기 나온 종목군들처럼 바이넥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 공통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넥스를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조정은 받았습니다. 3% 정도 조정은 받았지만 어떤 상황이에요? 고가 돌파하고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조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죠. 근데 알테오젠은 올라가는 구간에만 매매를 했지만 그 전에 첫 번째 상승 구간, 그쵸? 첫 번째 고가 돌파 구간이 있었다는 거고, 이 구조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 업종의 구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식시장의 특성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주식시장의 특성, 즉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가자. 바이넥스에서 뭘 하고 있고 어떤 약, 어떤 뭐 시작 파이프라인이나 뭐 CDO 관련된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부분보다 앞서서 선행되는 부분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즉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실전에서 보여드렸었던 것 같이 이런 정도의 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다른 종목 하나만 더 보시죠. 제가 오늘 매매한 바이오 종목인데 유한양행입니다. 자, 아직 매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그쵸? 올라가는 구간 확인되자마자 매수가 진행됐죠. 고가 돌파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갔을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쵸? 장기간 동일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그 가격적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매매를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ST팜도 마찬가지죠. 고가 돌파 종목이고요. 유한양행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고가 돌파 종목입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고가 돌파 종목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세가 나왔지만 여전히 고가 돌파 종목이라는 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쵸?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5배, 6배씩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유지해,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바이넥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바이넥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실전에서 매매를 했었던 내용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시세는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략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정도의 수익률과 내가 이런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 가격 분류법,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계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